예, 안녕하십니까. 쿠콘의 박성용 부대표입니다. 아시아 경제에게 이런 발표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쿠콘이 생각하는 비즈니스 사례 중심의 마이데이터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 이렇게 시대에 오면서 사실은 데이터의 중요성은 많이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들면 자동차 판매 매출이 아마 앞으로는 자동차로 인해서 데이터가 많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저도 이렇게 차량을 운전하면서 차량 운전에 대해 관련된 정보들이 제 스마트폰에 올라오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제가 어떻게 운전 습관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의 그 데이터가 아마 판매 데이터보다는 매출이 훨씬 커질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21세기에는 원유로 비교되는 게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산업 시대에는 뭐 전기기관이나 기계화 이런 쪽에 중점이 됐지만 2차, 3차 넘어가면서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기반이 데이터 중심으로 아마 움직이게 될 겁니다. 뭐 AI라든지 블록체인,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서비스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의 어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의 축이 데이터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도 이에 발맞춰 마이데이터라는 서비스와 이런 제도를 변화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가 시작되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이 마이데이터에 대한 이제 어떤 제도권에 들여서 서비스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핀테크나 금융기관이나 이런 산업에 마이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이슈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현재 대한민국의 마이데이터가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2월 달에 데이터 3법 개정되면서 신용정보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실제 개정되면서 실제 마이데이터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행은 법 시행은 6개월 뒤인 2000년 8월 달에 법이 시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이런 걸 겪으면서 2021년 1월에 한 40여 개의 마이데이터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쿠콘도 동일하게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년 한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거쳐서 21년 12월에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한 5월 현재까지 사업 초기로서 금융 마이데이터 중심으로 발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면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금융기관이나 핀테크나 빅테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고민들이 앞으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아마 마이데이터 관련된 혁신 서비스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마이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금융권 마이데이터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입니다. 데이터, 빅데이터, AI 혁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어떤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 자산뿐만 아니라 실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까지 어떤 통합 자산 관리 서비스를 내놓음으로써 고객들의 편의나, 그리고 내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자산 관리 서비스와, 최근에는 연령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직업별로 바탕으로 한 자산 서비스 비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령이나 지역, 직업에 따라 가지고 자기에 맞는 상품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추천 서비스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아마 팬데믹이 이렇게 코로나가 오면서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B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요 발맞춰서 주식 투자 정보에 관련된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AI 투자 날씨 서비스도 같이 병행해서 고도화를 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사례를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페이입니다. 아마 톡을 안 쓰신 분들 없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카카오페이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활용하는 고객들이, 사용자 유저가 한 3천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송금이나 결제 서비스를 사실은 시작으로 해서 자산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마 대출을 관련된 서비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50여 개 금융기관 대상으로 해가지고 개인 맞춤형 대출 비교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고객들이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출시해 가지고 지금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50대, 60대 들어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요. 이런 자기의 건강에 관련된 진료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병원비 청구라든지 약제비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게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자동차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제가 한 5년 정도 이렇게 자동차를 탔는데, 이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좀 비싼 가격, 그리고 쉽게 팔 수 있는지, 이런 서비스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도 본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한 실제 사양에 대한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내 차와 자동차 보험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핀테크 기업 중에 뱅커샐러드입니다. 한 2, 3년 전에 뱅커샐러드가 자산관리 서비스를 출시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마 스크래핑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자산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고객의 어떤 정보를, 인증서 이런 정보를 등록해가지고 자산관리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이데이터가 본격 시행되면서 그런 불편함을 좀 많이 해소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뱅커샐러드는 좀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자산을 한눈에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솔루션을 받을 수 있는 내돈 관리 앱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는 나의 소비 패턴을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뭐 일례로 여행자 관련된 소비가 많다 그러면 여행자 보험을 추천을 한다든지, 카드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자기에 맞는 카드 상품을 추천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 지금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적금, 보험, 투자, 연금 이런 금융 자산을 통해 가지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연금 추천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그 카카오페이도 비슷한 건강에 관련된 서비스도 하고 있지만, 뱅커샐러드도 이런 각종 본인의 건강 관련된 이런 건강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보험 추천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금융 중심으로 지금 현재 시작을 했지만 향후에는 아까 사례 말씀드린 것 같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활용해 가지고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고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데이터가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코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결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한 회사입니다. 이런 영역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어떤 초석이 조금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데이터를 수집, 연결하는 게 쿠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쿠콘의 고객은 뭐 네이버, 카카오, 국민은행 모든 한 1,800여 개의 기업 고객이 사실은 쿠콘의 고객입니다. 쿠콘은 B2C 하는 회사가 아니라 B2B 하는 마이데이터 가지고 B2B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 카드, 보험 뭐 각종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금융 정보 또는 실물 정보를 가지고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으로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쿠콘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결해서 제공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쿠콘은 한 40여 개 국가의 한 2,500여 개의 어떤 기관들의 정보를 매일마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마이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의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쉽게 연결하기 위해서 쿠콘이 한 3가지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테크니크를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스크래핑이라는 기술, 그리고 금융망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제공하는 그런 기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픈 API, 마이데이터도 오픈 API를 통해 가지고 마이데이터 비즈니스에 활용되듯이 오픈 API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집이라든지 연결을 통해 가지고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API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코는 국내 금융, 공공 한 500여 개의 기관의 데이터를 거의 수집하고 있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카드사, 그리고 증권사, 보험사, 벤사, 공공기관, 유통, 물류, 이커머스 정보같이 기업이나 사용자들 필요한 모든 정보들은 매일마다 수집하고 있고 고민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석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해외의 정보, 기업이 필요한 비즈니스도 저희들이 마이데이터와 상관없지만 기업도 결국은 자기 정보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저희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저희들이 매일마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한 40여 개 국가의 한 2,000여 금융기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미주, 유럽, 중동, 오세아니아 기업이 필요한 기업의 마이데이터를 수집하고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가 아니라 해외의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집된 정보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크래핑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공공 데이터, 그리고 물류, 그리고 일반 마켓 데이터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스크래핑 기술 가지고 물론 오픈되어 있는 어떤 법제도하에 오픈되어 있는 금융 오픈 API만 활용될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들도 같이 결합돼서 활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접목해 가지고 활용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활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저희들이 많은 기술에 대한 특허도 인정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의 데이터도 저희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례로 카카오페이 가면 그 대출 비교 서비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한 50여 개 금융기관. 쿠콘이 그 뒤에
금융기관 50여 개를 연결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보가 카카오페이나 토스나 그다음에 핀다의 대출 비교 서비스에 활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출 비교 서비스가 결국은 마이데이터와 결합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쿠쿠는 최근에 오픈뱅킹이라든지 마이데이터라든지 공공 오픈 API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기술적인 그리고 라이센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게 허브 역할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연결을 통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즈니스 활용할 때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그 API 형식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인, 기업, 글로벌 한 250여 개의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 관련된 것들은 개인의 자산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득이라든지 그리고 진료라든지 의료에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각종 통신에 관련된 포인트라든지 이런 정보들, 그리고 기업들도 결국은 마이데이터를 기업 마이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이라든지 세금계산서라든지 기업의 자금에 대한 입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서비스들이 페이먼트 서비스라고 해서 결제에 관련된 서비스의 API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관련된 결제 내역뿐만 아니라 기업에 관련된 자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쿠쿠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 데이터 API 스토어가 아마 쿠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쿠콘.net에 가면 이런 API들을 쉽게 좀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계속 뭔가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쿠콘.net에 가면 필요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쿠쿠는 마이데이터에 어떻게 대응해왔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즈니스 관점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1월에 쿠콘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에 계속 어떤 비즈니스 연속성을 계속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이데이터 관련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마이데이터 관련된 어떤 비인가 받은 대상으로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상품이 없을까 해서 저희들이 만든 게 마이데이터 플러그인 서비스입니다. 또한 마이데이터를 오픈하게 되는데 제공자들이 이런 쉽게 오픈해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마이데이터 오픈박스라는 플랫폼과 그리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쉽게 수집할 수 있는 올인원 상품 이런 플랫폼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만들었습니다. 또한 결국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하면서 비즈니스에 창출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매출이 일어나고 이런 서비스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면서 결국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게 금융 상품을 유통하는 게 가장 지금 현재는 1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 대출 비교 서비스라든지 앞으로 나올 보험 관련된 이런 추천 서비스 그리고 카드 관련된 추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유통할 수 있게 저희들이 만든 게 금융 상품 데이터 제공하는 플랫폼 F-인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데이터 플러그인입니다. 쿠코는 이런 개인을 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것들은 개인을 위한 서비스도 쿠코는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뿐만 아니라 실제 마이데이터를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스타트 기업이라든지 핀테크 기업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물적, 인적 이런 요건들을 상당히 많이 갖춰야 되고 비용, 투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막 누구에게나 허가를 내주지 못하다 보니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핀테크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금융기관들도 이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비용적인 그리고 운영적인 그리고 비즈니스로 진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플러그인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제휴 서비스를 저희들이 좀 발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마이데이터 플러그인 서비스입니다. 쿠콘의 마이데이터 플러그인 서비스는 고객이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로 만들어서 고객에 맞는 그 기업에 맞는 그리고 그 금융기관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콘 마이데이터 플러그인 서비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K 금융그룹입니다. B&K 금융그룹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조금 제도적인 어떤 맹점 때문에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K 금융그룹은 물론 개인에 관련된 모든 금융기관의 통합자산 서비스도 하지만 그룹사 내부에 은행, 그 다음에 정권, 그 다음에 저축은행, 캐피탈 이런 그룹 계열사의 통합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있고 그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하는 니즈 때문에 쿠콘이 B&K 그룹 내에 계열사 간의 통합 조회 서비스를 만들어서 맞춤형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K 아마 금융그룹뿐만 아니라 금융그룹 간의 어떤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데들은 아마 이런 컨셉을 가지고 하시게 되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들한테 사용자들한테 많은 베니핏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카드 사례입니다. 삼성카드는 B&K 금융그룹과 비슷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그룹 간의 통합 자산 서비스가 아니라 자체적인 개인 통합 자산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서비스하고 싶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콘과 제휴를 통해 가지고 통합 자산 조회 서비스라든지 소비 패턴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기간별 지출 내역이라든지 개인에 관련된 통합 자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유인시키고 각인시키고 그리고 머물게 하는 어떤 그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카드가 이 마이데이터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서비스를 못 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더 발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 관련된 그룹 금융기관 그룹 계열사 간의 어떤 서비스를 만들려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도 이런 통합 자산 관리 서비스를 좀 활용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생명입니다. 하나생명은 일반 그냥 대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연말 정산을 지원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오픈하게 될 것 같은데요. 개인 사업자도 결국은 개인에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도 프리랜서 같은 연말 정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개인 사업자의 수입 지출 내역을 일괄적으로 조회에 통해 가지고 연금, 대출, 개인 맞춤형 상품 절세 가이드를 좀 만들어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쿠콘이 같이 협업해서 서비스를 조만간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 서비스가 출시되게 되면 쿠콘 하나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사라든지 필요한 금융기관 그리고 핀테크 기업들도 이런 서비스를 아마 같이 내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웨이커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마이데이터 이렇게 라이센스를 국내에서 취득받으려 그러면 물적, 인적 모든 요건들이 아주 까다롭고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웨이크라는 회사는 투자에 관련된 이런 중간에 해주는 커뮤니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직접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물적 요건을 못 갖추다 보니까 쿠폰을 찾아온 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글로벌 AI 투자 정보 플랫폼 하는 기업이고요. 주로 투자에 관련된 고민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금융 투자 자산의 보유 현황을 분석해서 개인에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면서 좋은데 투자할 수 있게 그리고 가이드하고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웨이크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토론, 정권 관련된 토론방 회사들이 웨이크뿐만 아니라 뭐 한 몇십 개, 몇백 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이런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웨이크가 이런 상품을 출시하게 되면 비즈니스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이데이터 공급과 수요 관련돼 가지고 수집에 관련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를 오픈해야 되는데 쉽게 좀 오픈할 수 있는 플랫폼이 오픈박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쉽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올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이데이터 보유 기관에 있는 개인 신용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주고받는 그런 플랫폼이 오픈박스 올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박스 활용 사례입니다. NH농협캐피탈도 어떤 개인에 관련된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어떤 구축하고 운영하고 이런다 보니까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이나 개발에 대한 리소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쿠콘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그냥 도입을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비용과 서비스의 운영 비용으로 가지고 활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큰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비용적인 부분, 그 다음에 운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고민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쿠콘이 이런 오픈박스 ASP 서비스를 출시함으로써 활용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카드 사례입니다. 우리카드도 마이데이터 사업자인데 전 금융기관의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실은 고민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뭔가 수집하고 연결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도입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어떤 시스템과 조직을 구성하지 없이 데이터 수집과 전송을 통합 플랫폼으로 구성해서 활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집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오픈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데이터 오픈박스와 올인원을 동시에 쿠콘의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 쉽게 구현하고 서비스를 런칭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활용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데이터는 결국은 서비스하는 사업자들이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효과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의 마이데이터 한국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금융 상품을 지금 현재 유통을 통해서만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밖에 안 됩니다. 뭐 향후에는 한 2, 3년 뒤에 가면은 모든 정보들이 유통을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가 일어나겠지만 지금 현재의 마이데이터
국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금융 상품을 유통을 통해서만 어떤 비즈니스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쿠코는 금융 상품 데이터를 핀테크 기업에 제공하여 금융 상품을 비대면으로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에 가진 은행, 카드,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캐피탈 각종 가지고 있는 대출에 관련된 금융 상품이라든지 향후에는 개인 소비자 보호법 관련된 그 개소법이 개정되고 나면 카드라든지 보험, 증권 이런 투자 예적금 관련된 상품들도 아마 유통이 될 겁니다. 그런 기반을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진 게 쿠콘의 F-인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핀테크나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활용할 것이고 활용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라든지 그다음에 네이버, 토스, 핀다 이런 기관들이 아마 그 쿠콘의 그 금융 상품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금융 상품을 유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예로 카카오페이 대출 비교 서비스입니다. 최근에 금융기관들이 비대면으로 어떤 서비스 상품들을 많이 출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출 이렇게 받으려고 그러면 지점에 가가지고 서류를 막 여러 개 떼가지고 재직증명서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자기가 소득 낸 거에 대한 것들 증빙해가지고 지점에 가서 이렇게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왜 제가 대출 받으면서 왜 이 서류를 내고 어렵게 받아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대출 관련된 상품들에 대한 것들 비대면으로 한 80% 이상이 다 비대면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개인에 관련된 것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제출 없이 쉽게 활용하고 신청하고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대출 비교 서비스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마이데이터는 이제 금융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오픈한 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제 된 것 같은데요. 이런 금융의 마이데이터에서 아마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융에 머물지 않고 향후에는 공공, 의료, 통신, 쇼핑까지 이렇게 고객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계속 오픈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신문이나 이런 컨퍼런스를 보면 공공 데이터도 오픈한다, 조만간에 오픈한다고 아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민감한 의료 정보들도 지금 2023년이란 4년 사이에 23년에는 아마 정부 주도의 어떤 의료 데이터를 이렇게 유통하고 오픈하지만 아마 24년 이후부터는 민간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기관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의료 데이터에 대한 오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공, 의료, 통신, 유통 이런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으로써 쿠콘의 마이데이터나 그리고 금융기관의 마이데이터나 빅테크, 핀테크 마이데이터가 발전하고 아마 향후에 비즈니스에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쿠콘은 이 공공, 의료, 유통 이런 것들이 계속 오픈하면서 이런 인프라를 금융 위주뿐만 아니라 공공, 의료, 통신, 쇼핑까지 계속 비금융 정보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에 관련된 정보들도 일부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에 관련된 것들도 진료라든지 투약 정보 이런 것들도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신은 이미 좀 오픈돼 가지고 이미 납부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아마 이 외의 정보들도 계속 확대해야지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관련된 정보들이 요즘에는 마켓에서 많이 쇼핑이라는 이제 결제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숙박 예약이라든지 이런 정보들도 많이 개인에 관련된 정보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아마 향후에 계속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데이터가 오픈되고 활용도가 많이 늘어나면 결국은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될 겁니다. 개인에 관련된 카드 결제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 상품이라든지
각종 어떤 부동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금융 상품 추천에 활용되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에 활용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상권 분석, 매출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들은 특히 고객 이탈 방지용으로 많이 예측에 활용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서비스도 어떤 개인의 특성에 맞게 활용되는 영역으로 활용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준화된 빅데이터가 방대하게 늘어나고 활용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더 확장되는데 아마 많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한 5분 정도 이렇게 좀 일찍 끝나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중심은 금융, 공공, 의료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다 활용의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코는 이런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 데이터 수집 연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의 어떤 정보뿐만 아니라 글로벌에 있는 비즈니스 데이터에 대한 인프라의 확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쿠코는 전 세계 비즈니스 정보가 하나로 연결되는 쿠콘 인사이드 시대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응답을 위해서 잠시만 무대에 계셔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산업 현황에 대해 짚어주셨고요. 또 마이데이터 전문 플랫폼인 쿠콘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이제 질문을 올려주시고 사전에도 전해주셨습니다. 먼저 사전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즉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마이데이터의 국내 수요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마이데이터 금융 위주로 지금 오픈돼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해서 서비스를 시작한 지 사실 한 5,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5, 6개월 지났는데 사실은 이런 인식을 사실은 개인의 활용에 대한 인식을 가지기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 2, 3년 지나고 나면 생각이 많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융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공, 의료 이런 데이터들이 오픈되게 되면 개인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그리고 자기 몸에 관련된 건강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활용되게 되면 투자나 그 다음에 건강에 많이 활용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향후 이런 마이데이터가 많이 활성화되고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석이지만 하여튼 많은 금융기관이나 빅테크, 핀테크,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미래를 또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은 강연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스타트업이나 핀테크 중에서 마이데이터 미인가 사업자에게 쿠콘이 데이터를 제휴를 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부로 허가받은 사업자만 마이데이터를 서비스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미인가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해도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를 하는 데는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지만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도적이나 어떤 이슈 때문에 금융기관들도 마이데이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례로 뭐 BNK, 삼성카드 아마 일정 기간 동안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를 못하게 지금 현재 법적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제휴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웹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웹뷰를 가지고 자사의 서비스에 인클루드 시켜서 하는 플러그인 서비스로 하게 되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들도 물적 인적 요건에 대한 아주 강한
제도적으로 좀 접근하기 힘든데 이런 부분도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제휴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서비스를 해당 서비스의 플러그인 형식으로 웹뷰 형식으로 제공하게 되면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디지미에서 또 기조 강연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디지미와 쿠콘을 비슷한 성격의 기업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두 기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아, 네. 저도 그냥 잠깐 이렇게 봤는데 B2B 하는 비즈니스 하는 기업 성격으로는 똑같습니다. 아마 차이점 제가 고민을 안 해봐 가지고 차이점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쿠콘은 개인을 위한 비즈니스를 하기보다는 개인들한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뒷단에서 하는 그 뭐냐면 B2B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못할 경우에 쿠콘을 서비스를 마이데이터 서비스 하고 싶은데 주는 이런 서비스를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업체나 서비스 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고하면 좋을 곳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뭐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데 저희와 같은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데가 아마 민트나 그 다음에 뭐 플레이드라 이런 데들이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요 고민을 좀 많이 안 해봐가지고요. 한번 고민하고 기회가 된다 그러면 요 참고할 만한 데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요. 발표에서 언급하신 금융, 의료, 공공, 유통 분야 외에 현재는 서비스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서비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야의 데이터는 어떤 곳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금융, 의료, 공공, 유통은 앞으로 계속 개방되고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 관련된 서비스 말고 기업에 관련된 서비스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정보를 금융 정보, 그다음에 공공 정보, 의료 정보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기업에 관련된 개인 사업자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서비스들도 아마 데이터로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기업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기업 내부 시스템에 마이데이터로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직 주도적 마이데이터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여 유력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배타적으로 데이터를 조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쿠콘의 노력이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질문이 다시 한번 제가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직 주도적으로 마이데이터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력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배타적으로 데이터를 조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쿠콘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시는지 또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실지 궁금하다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마이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을 이 큰 빅테크나 이런 기업들이 중심으로 조금 많이 정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쿠콘은 핀테크 산업협회에 이렇게 가입돼 있어서 제도주구나 빅테크나 큰 어떤 조직을 대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작지만 핀테크 그리고 어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그 핀테크 산업협회가 가지고 의견도 좀 많이 내고 있고요. 또 금융 위주로 어떤 마이데이터가 일어나고 있는데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 정보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도 많이 수집하고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앞으로 아마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시작하고자 하는 기업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또 기울여 주시리라 기대가 됩니다. 이어지는 실시간 질문은요. 개인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본인의 미래 건강 상태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마이데이터 이렇게 하면서 제 자산이 얼마 되고, 그 다음 부채가 얼마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얼마나 갚아야지 이렇게 저의 자산이 축적되고 관심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막 흩어져 있는 은행별로 금융기관별로 이렇게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요. 한눈에 통합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융통이나 그 다음에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금융뿐만 아니라 향후의 모든 개인에 관련된 정보들이 아마 오픈이 되고 나면 많이 자기의 개인의 금융,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있는 정보들만 단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미래까지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답변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마이데이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려면 넘어야 할 장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정부에서 나서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예. 제가 가끔씩 한 달에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핀테크 산업협회에 이렇게 핀테크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법이나 제도적으로 많이 이렇게 개방돼야 되고 조금 바뀌어야지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미 저희들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금융이나 금융감독원에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와서는 금융이나 금융감독원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어떤 데이터에 대한 개방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법적,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고 또 선도 주자로서 많은 노력 펼쳐주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지는 질문은요. 마이데이터의 콘텐츠 차별화를 위해서 기업들이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의견 물으셨습니다. 네,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똑같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힘듭니다. 자기만의 비즈니스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해야지만 성공한다고 보여집니다. 일례로 핀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핀다는 대출 관련된 플랫폼에 대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핀테크 기업입니다. 한 5년 전에 쿠콘에 찾아와서 이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뭐 돈도 없고 하여튼 비용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쉽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해서 쿠콘을 찾아와서 협업해서 지금 사실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지고 성장한 회사입니다. 자기에 맞는 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맞는 특화 상품을 만들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은 서비스를 만들어서는 사실은 좀 차별화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례로 핀다 대출 서비스 플랫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 특성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야 또 시장에서 선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은요.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한 후에 고객이 실제로 어떤 이익을 얻는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픈한 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례를 좀 찾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례로 그냥 아까 뭐 대출 비교 서비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데이터가 오픈하면서 대출 비교 서비스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금리 한 5% 쓰고 있는데 신문에도 나온 것 같은데요. 금리 한 15%에서 한 10%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마 좋은 사례이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대출뿐만 아니라 보험, 그 다음에 카드 이런 혜택들이 아마
고민하고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 개인 관련된 그런 본인의 이익에 맞는 그런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금융 분야에서 시작된 마이데이터가 앞으로도 더 긍정적인 사례들을 더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스크래핑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API로 서비스하는 것이 주요 모델 같습니다. 스크래핑이라는 수집 방식의 규제와 같은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한 15년 전에 쿠코는 스크래핑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API 서비스로 해가지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스크래핑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든 정보들이 다 오픈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유럽도 처음에는 이 스크래핑이라는 기술을 좀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좀 법적으로 좀 제약을 뒀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뭐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데이터 오픈과 그리고 스크래핑을 같이 공존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제도권으로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도 비슷하게 아마 산업이 발전하려고 그러면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코는 뭐 데이터 오픈에도 저희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그 활용되는 데이터들이 다른 기술로도 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고민해 갈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앞으로 쿠콘이 다루고 싶은 데이터 영역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어디까지 데이터 수집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신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쿠코는 금융이나 공공 위주로 많이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의료라든지 유통, 물류, 그리고 마켓에 있는 정보들도 좀 많이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정보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많이 활용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정보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해외에도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해외 정보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이 이미 좀 기업 관련된 정보들은 수집하고 있지만 필요하다 그러면 확장을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 관련된 글로벌 정보들도 저희들이 좀 수집을 좀 해서 비즈니스를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또 열띤 강연 펼쳐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